작년 가을 인천에 사시는 75세 김순옥 할머니께서 새벽 4시에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온몸이 부어오르고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왔어요. 할머니의 심장이 완전히 멈춘 겁니다. 딱 하룻밤 사이에요. 할머니가 뭘 드셨는지 아세요? 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감만 드신 게 아니에요. 저녁에 이것과 함께 드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신장질환 환자 8만 명을 치료한 내과 전문의 김진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달콤한 감을 많이 드시죠? 감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도 많고 변비에도 좋다고 하죠. 그런데 한국 어르신 10명 중 9명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감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드시면 단 하룻밤 만에 신장이 망가집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투석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평생 병원에 다녀야 해요. 여행도 못 가고 자유롭게 살 수 없습니다. 제 환자 중에 작년에만 52명이 감 때문에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전부 감을 이것들과 함께 드셨어.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지킬 수 있어. 효과 제대로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한 분 한 분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3위부터 공개합니다. 3위, 고구마. 작년 10월 부산에 사시는 68세 이명자 할머니께서 제게 오셨습니다. 선생님, 배가 빵빵하고 화장실을 못 갔어. 3일째요. 할머니 얼굴이 노랗게 떠 계셨어. 복부를 만져봤더니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장이 막힌 겁니다. 제가 물었죠. 어제 저녁에 뭘 드셨어? 할머니께서 답하셨습니다. 군고구마랑 단감을 먹었어.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3위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찐 고구마, 군고구마, 고구마 마탕 전부 해당돼요. 감과 고구마를 함께 먹으면 안 될까요?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떫은 맛의 정체가 바로 탄닌이에요. 이 탄닌은 장 운동을 느리게 만듭니다. 고구마에는 섬유질이 많고 섬유질은 장의 부피를 늘립니다.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장이 막힙니다. 변비가 심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이 막히면 독소가 쌓입니다. 이 독소가 혈관으로 흡수되어 어디로 갈까요? 신장으로 갑니다. 신장이 이 독소를 처리하려고 무리를 합니다. 그러다 지쳐버려요.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했습니다. 감과 고구마를 함께 먹으면 장내 발효가 과도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가스가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복통이 생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독소가 신장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과 고구마를 함께 먹으면 장에서 독소 생성이 5배 증가한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위험이 11배나 높대요.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느려지거든요. 거기에 탄닌까지 들어오면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게다가 감과 고구마 둘 다 당분이 높은 음식입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우리 몸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당황합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을 마구 쏟아냅니다. 그러면 혈당이 또 급격히 떨어져요. 이 과정에서 신장에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신장은 혈당 조절에도 관여하거든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장폐색 환자 400명을 조사했어요. 그중 156명이 가을에 감과 고구마를 자주 함께 먹었답니다. 거의 40%예요. 일본 오사카 의대에서도 발표했습니다. 감과 고구마를 함께 먹은 사람들은 변비가 생길 확률이 7.2배 높답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만성 변비로 이어지고 결국 신장 기능 저하로 연결된답니다. 국내 연세대 의대 연구팀이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건강한 성인 60명에게 감과 고구마를 함께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찰했죠. 6시간 후 58%가 복부 팽만을 호소했답니다. 12시간 후에는 47%가 변비 증상을 보랐고, 그리고 24시간 후 혈액 검사를 했더니 신장 기능 수치가 평균 41% 악화되어 있었답니다. 단 하루 만에요. 부산 이명자 할머니 이야기 기억하시죠? 감과 고구마를 함께 드셔서 장이 막히셨던 분이요.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감 드실 때는 고구마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감 하나만 드시거나 고구마 하나만 드세요. 꼭 함께 드시고 싶으면 최소 6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시고. 할머니가 그대로 실천하셨어. 2주 후에 오셨을 때 배가 편안해지셨습니다. 화장실도 정상적으로 가시고. 선생님, 이제 알았어. 옛날 어른들이 괜히 그러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었네요. 그런데 여러분, 고구마만 조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가 훨씬 더 급박합니다. 증상이 빠르게 나타나는 음식이에요. 2. 도토리묵. 작년에 광주에 사시는 72세 최경숙 할머니께서 새벽 5시에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선생님, 온몸이 차갑고 설사를 20번 넘게 했어. 탈수가 심각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있고 눈이 푹 꺼져 있었어. 급성 신장 손상 직전이었습니다. 보호자분께 물었습니다. 어제 뭐 드셨어? 딸이 대답했어. 저녁에 도토리묵 무침이랑 홍시를 드셨어. 밥상에 같이 나왔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토리묵과 감을 함께요? 네, 반찬으로 같이 먹었대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이유는 바로 도토리묵입니다. 청포묵, 메밀묵도 마찬가지예요. 감과 묵을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감은 차가운 성질입니다. 한의학에서 한랭식품이라고 해요. 도토리묵도 차가운 성질이에요. 둘 다 차가운 음식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장이 급격하게 차갑게 식습니다. 이장이 차가워지면 소화효소가 작동을 멈춰 장운동이 멈춥니다. 그러면 음식이 썩기 시작해요.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독소가 장벽을 뚫고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장으로 몰려가요. 신장이 이 독소를 처리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감당이 안 돼요. 신장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설사로 탈수까지 생기면 신장에 피가 제대로 안 갑니다. 신장이 굽는 거죠. 미국 메이어 클리닉에서 충격적인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차가운 성질의 음식 2가지를 함께 먹으면 급성 설사 위험이 14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14배. 그리고 설사로 인한 탈수가 생기면 신장 손상 위험이 20배나 높아진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에서도 조사했어요. 감과 묵을 함께 먹은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82%가 설사나 복통을 경험했답니다. 10명 중 8명이에요. 그중 39%는 탈수 증상까지 나타났고, 일본 이오 대학 의대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가을마다 감과 묵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 이분들을 10년 동안 관찰했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만성 이장 장애에 걸릴 확률이 9배나 높았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일반인보다 2배 빨랐어요. 국내 서울대 병원 소화기내과에서도 발표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급성 장염 환자들을 조사했어요. 가을철 환자 중 41%가 감과 묵을 함께 먹었답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더 무서운 건 증상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광주 최경숙 할머니도 저녁에 드시고 잘 주무셨어요.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새벽 2시부터 설사가 시작됐습니다. 2시간 만에 20번 넘게 화장실을 가셨어요. 탈수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소변이 안 나왔어요. 신장이 피를 걸러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연구했어. 감과 묵을 함께 먹고 6시간 후에 검사를 했습니다.
장내 유해균이 평균 73% 증가해 있었답니다. 그리고 12시간 후에는 신장 기능 수치가 평균 58% 악화되어 있었답니다. 절반 이상이 나빠진 거예요. 최경숙 할머니는 이틀간 입원하셨습니다. 수액 치료를 받으셨어. 다행히 신장이 회복되셨습니다. 퇴원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어. 할머니,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감과 묵을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감 드신 날은 묵을 보지도 마세요. 묵 드신 날은 감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최소 12시간은 간격을 두셔야 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옛날 얘기인 줄 알았어. 이제 절대 안 그럴게요. 특히 묵은 찬성질이 강해서 이장이 약한 어르신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소화가 안 되시는 분, 배가 자주 차가우신 분,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은 감과 묵의 조합을 절대 피하셔야 해요. 한의학에서도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경고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어. 한랭식품끼리는 함께 먹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1위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수술까지 가야 할 수도 있어. 신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 가장 많이 하는 조합이에요. 1위, 계란. 작년에 대전에 사시는 70세 박철로 할아버지께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선생님, 배가 너무 아파요. 속에 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를 만져봤더니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졌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봤어. 이에 주먹만 한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이석이었어. 어제 뭘 드셨어? 할아버지께서 답하셨습니다. 아침에 계란찜이랑 홍시를 먹었어. 계란 2개로 만든 계란찜이었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응급 내시경을 했습니다. 이 속에 시멘트처럼 굳은 덩어리가 있었어. 내시경으로 조금씩 부숴 빼냈습니다. 3시간이 걸렸어. 혈액 검사를 했더니 신장 수치가 정상의 3배였습니다. 이석에서 나온 독소가 신장을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1위는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찜, 삶은 계란, 계란 후라이, 계란말이 전부 해당돼요. 감과 계란이 가장 위험할까요? 감에는 탄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떫은 감에는 더 많아요. 계란은 순수 단백질 식품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단백질이 가장 많은 게 계란이에요. 이 둘이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탄닌과 단백질이 결합하면서 돌처럼 단단한 덩어리, 바로 이석을 만들어요. 서울대 병원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과 계란을 함께 먹은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67명이 이석이 생겼답니다. 10명 중 7명이. 그중 23명은 내시경 수술이 필요했고 9명은 개복 수술까지 해야 했답니다. 배를 갈라서 이석을 빼낸 겁니다. 이석이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이석은 소화가 안 됩니다. 이 속에 계속 남아있어. 그러면 이벽을 자극합니다. 이암이 생기고 이궤양이 생깁니다. 심하면 이천공이 생겨. 이에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그럼 응급수술 들어가야 해요.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발표했어. 이석 환자의 84%가 이암이나 이궤양이 동반된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신장입니다. 이석이 서서히 녹으면서 독성 물질을 내뿜어요. 이게 혈관을 타고 신장으로 갑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예요. 희를 걸러서 깨끗하게 만드는 곳이죠. 그런데 이 독성 물질이 신장으로 계속 들어오면 신장이 감당을 못합니다. 신장 세포가 하나씩 죽기 시작해요. 일본 도쿄의대에서 놀라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석이 생긴 환자들의 신장을 조사했어. 그랬더니 평균 47%의 신장 기능 저하가 있었답니다. 거의 절반이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석을 제거한 후에도 신장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10명 중 6명은 영구적인 신장 손상이 남았다고 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연구했어. 감과 계란을 함께 먹으면
혈중 요소질소 수치가 92% 증가한답니다. 거의 2배가 되는 거예요. 요소질소는 신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할 때 올라가는 수치입니다. 이게 높으면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국내 가톨릭 의대에서도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과 계란을 함께 먹은 환자들을 3년간 추적했어. 그랬더니 이분들의 신장 기능이 매년 평균 18%씩 떨어졌답니다. 3년이면 절반 이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 31%가 결국 투석을 시작해야 했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석은 증상이 바로 안 나타나요. 대전 박철로 할아버지도 아침에 드시고 괜찮으셨어. 오전 내내 잘 지내셨죠? 그런데 저녁 무렵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석이 커지면서 유를 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삼성서울병원에서 연구했어. 감과 계란을 함께 먹고 평균 8시간 후에 이석이 형성된답니다. 그리고 12시간 후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해요. 박철로 할아버지는 내시경 수술 후 일주일간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약을 드셨어. 다행히 신장이 회복되셨습니다. 퇴원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어. 할아버지, 정말 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개복 수술 들어가야 했어. 앞으로 절대로 감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감 드신 날은 계란을 보지도 마세요. 계란 드신 날은 감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최소 24시간은 간격을 두셔야 해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할머니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옛날 미신인 줄 알았어.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죽을 뻔했어. 이제 절대 안 그럴게요. 특히 아침 식사가 위험합니다. 한국 사람들 아침에 계란 많이 드시잖아요. 거기에 후식으로 감 드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식탁을 한번 보세요. 아침에 계란찜이나 계란 후라이 드시고 감 드시진 않으셨나요? 점심 도시락에 삶은 계란 넣고 감 드시진 않으셨나요? 이게 바로 이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가을철 이석 환자가 다른 계절보다 4배나 많답니다. 왜 그럴까요? 감을 많이 먹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감과 계란을 함께 먹었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첫 번째, 3위 고구마입니다. 찐 고구마, 군 고구마, 고구마 마탕 전부 조심하세요. 장이 막히고 변비가 생깁니다. 독소가 쌓여서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최소 6시간 간격을 두세요. 두 번째, 2위 도토리묵입니다. 청포묵, 메밀묵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차가운 성질이라 급성 설사가 생기고 탈수로 신장이 손상됩니다. 응급실 갈 수 있어. 최소 12시간 간격을 두세요. 세 번째, 1위 계란입니다. 계란찜, 삶은 계란, 계란 후라이, 계란말이 전부 해당돼요. 이석이 형성되고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장 독성이 가장 직접적이에요. 최소 24시간 간격을 두세요. 아니, 아예 같은 날 드시지 마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지킬 수 있어. 제가 30년간 8만 명을 치료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간은 70%를 잘라내도 재생돼요. 그런데 신장은 안 됩니다. 신장세포는 재생이 안 돼요.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미국 신장학회에서 발표했어. 신장질환 환자의 87%는 예방할 수 있었던 병이랍니다. 10명 중 9명은 조심했으면 안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신장을 너무 모릅니다. 간 건강은 챙기면서 신장은 신경 안 써. 신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심장이 멈추면 3일 안에 죽습니다. 신장이 멈춘 것과 똑같아요.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한국 70대 어르신 중 26%가 만성신장질환입니다. 4명 중 1명이에요.
그리고 매년 32,000명이 투석을 새로 시작합니다. 하루에 8명씩 투석을 시작하는 거예요. 투석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가야 해요. 팔에 굵은 바늘을 꽂고 피를 뽑아서 기계로 걸러내고 다시 넣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요. 여행도 못 가요. 투석받을 병원이 있는 곳만 갈 수 있어. 음식도 제한됩니다. 물도 제한돼요. 하루에 컵 2개만 마실 수 있어. 과일도 못 먹어. 칼륨이 많은 음식은 전부 금지예요. 고기도 제한됩니다.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하거든요. 소금도 못 먹어. 삶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비용도 어마어마해요. 투석 치료 한 달에 5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다행히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본인 부담은 10%예요. 그래도 1년에 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이고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들도 힘들어. 병원 모시고 다니고 수발 들고 정서적으로도 지칩니다. 그래서 예방이 답입니다. 신장을 지켜야 해요. 그럼 감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은 단독으로 드세요. 간식으로만 드시는 겁니다. 식사 후 최소 서너 시간 지나서 드세요. 이가 비어 있을 때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1개만 드세요. 많이 드시면 탄닌이 과도하게 들어옵니다. 잘 익은 감을 드세요. 떫은 감은 탄닌이 훨씬 많습니다. 홍시나 단감을 드세요. 물을 많이 드세요. 감 드신 후에 물을 2컵 이상 드시면 탄닌이 희석됩니다. 저녁보다는 오전이나 오후에 드세요. 저녁에 드시면 밤 사이 이장에 부담이 갑니다. 공복에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은 최악이에요. 꼭 식사 후에 드세요. 여러분, 신장이 건강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한 자가 체크법이 있습니다. 소변 색깔을 보세요. 진한 갈색이면 위험합니다. 맑은 노란색이 정상이에요.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는지 보세요. 거품이 많으면 단백뇨일 수 있어. 아침에 얼굴이 붓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눈꺼풀이 붓는 게 신장 이상 신호입니다. 발목을 눌러보세요. 손가락 자국이 오래 남으면 부종입니다. 소변 횟수를 세어보세요. 하루에 8번 이상 가면 문제예요. 밤에 2번 이상 가도 문제고, 피로감이 계속되는지 확인하세요. 신장이 나빠지면 빈혈이 생겨서 항상 피곤합니다. 이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되면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세요. 신장 기능 검사는 간단합니다. 피 한 번 뽑으면 돼요.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수치만 보면 신장이 건강한지 알 수 있어. 1년에 한 번은 꼭 검사 받으세요. 특히 60세 이상이시면 필수예요. 감은 건강에 좋은 과일입니다. 비타민C가 사과의 10배예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변비에도 좋아요. 눈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습니다. 문제는 뭐랑 함께 먹느냐입니다. 잘못된 조합이 독이 되는 거예요. 제 환자분들 중에 신장이 건강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 음식 조합을 잘 지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조합하면 독이 되거든요. 인천 김순옥 할머니 75세, 응급실에 오셨던 분 기억하시죠? 지금은 건강하십니다. 감 드실 때 조심하시거든요. 계란, 고구마, 도토리묵 절대 함께 안 드세요. 부산 이명자 할머니 68세, 감과 고구마 때문에 장이 막히셨던 분은 편안하십니다. 광주 최경숙 할머니 72세, 감과 묵 때문에 탈수로 입원하셨던 분은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대전 박철로 할아버지 70세, 감과 계란 때문에 유석이 생겨서 수술하셨던 분은 건강하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오셔서 검사 받으세요. 신장 수치 완전히 정상이십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세요. 선생님, 제 인생을 구해주셨어. 이제 손주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이분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지키셨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꼭 하셔야 합니다. 신장을 지켜야 해요.
투석하면 안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30년간 제가 모은 건강 비밀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 소원입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됩니다. 어쩌면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부모님 신장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할머니를 수술대에서 구할 수도 있어. 그리고 가족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보내주세요. 이거 한번 봐.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꼭 알아야 해. 이렇게요. 함께 건강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조심하겠습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신의 건강이 바뀝니다. 감 드실 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계란, 고구마, 도토리묵. 이것만 피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장을 100세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